오늘은 특별히 반지와 재물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금반지, 은반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사주팔자에 따라 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이 두 가지 띠의 경우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띠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띠들이 반지를 낄 때 어떤 작용으로 재물운이 생성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통에서 띠는 단순한 출생연도의 구분이 아닌 그 사람의 사주와 운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띠에 따라 그 해의 운세와 특성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12지신, 즉 12가지 동물은 각각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은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와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반지는 손가락을 둘러싸는 형태로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금속으로 만들어진 반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재물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은 첫 번째 띠, 말띠. 말띠는 음력으로 7월,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말띠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달리고 뛰는 동물이죠. 그래서 말띠분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이런 타고난 열정과 에너지가 말띠 분들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띠가 금속 반지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양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금은 화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금속이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말띠의 타고난 불의 기운이 금속 반지로 인해 억제되면 활동력과 추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리는 말의 다리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말띠분들은 타고난 화의 기운으로 인해 직관력과 결단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기운이 있기에 사업이나 투자에서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죠. 하지만 금속 반지가 이 타고난 직관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반지는 말띠의 재물운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말띠분들은 손과 발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끼게 되면 이 재물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들어오는 재물보다 나가는 재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놓아 물기를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구나 말띠는 자유롭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반지라는 것이 손가락을 둘러싸는, 즉 구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띠의 기본 성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말은 본래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동물이죠. 그런 말에게 고삐를 씌우고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말띠 분들에게 반지는 그런 구속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띠 분들 중에서도 특히 1966년생과 1978년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연도에 태어난 말띠는 오행 중에서도 특히 화의 기운이 강한데 금속 반지가 이를 더욱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띠 중에서도 낮 시간, 특히 낮 11시부터 1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으로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이런 분들이 금속 반지를 끼면
재물운의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속 반지 대신 나무, 옥, 산호 등 자연 소재로 만든 장신구가 더 좋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말띠의 기운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는 불을 돕는 관계이므로 나무로 만든 장신구는 말띠의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반지를 끼고 싶다면 백골이나 상아, 보석 등으로 만든 반지가 금속 반지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반지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만 착용하고 다른 손가락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지보다는 목걸이나 귀걸이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등 불의 기운을 돋보이게 하는 보석이나 장신구가 말띠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루비나 가넷 같은 붉은 보석은 말띠의 타고난 에너지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띠, 양띠. 양띠는 음력으로 8월,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합니다. 양띠는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속담에 양의 얼굴에 호랑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띠분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띠가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을까요? 양띠의 오행인 토는 금을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 흙이 금속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금속이 반지 형태로 다시 양띠의 손가락을 감싸게 되면 양띠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영양을 계속 빼앗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따르면 양띠는 손끝에서 복이 시작되는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양이 풀을 뜯을 때 앞발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반지가 이 중요한 에너지 통로를 막게 되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띠는 손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특성이 있는데 반지가 이 통로를 막아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는 직관과 창의성이 뛰어난데 금속 반지는 이러한 특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맑은 샘물이 나오는 곳을 금속 덮개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양띠는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이 뛰어나며 이런 기질이 재물을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금속 반지는 이런 창의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나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양띠분들은 반지로 인해 영감과 아이디어가 줄어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양띠 중에서도 특히 1967년생과 1979년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양띠는 토의 기운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금속 반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 중에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토의 기운이 더욱 강하여 금속 반지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으로 흙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동양의 풍수지리학에서는 방향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양띠분들에게는 서남쪽이 좋은 방향입니다. 만약 반지를 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서남쪽을 향할 때는 반지를 빼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할 때는 반지를 피하는 것이 재물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띠에게는 나무나 비취 같은 천연 소재의 장신구가 더 좋습니다. 특히 녹색이나 갈색 계열의 보석이나 장신구는 양띠의
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나 옥은 양띠의 재물운을 증가시키는 좋은 보석입니다. 만약 꼭 반지를 착용해야 한다면 나무나 뼈, 천연 보석으로 만든 반지가 금속 반지보다 낫습니다. 또한 결혼 반지와 같이 의미가 있는 반지는 특별한 행사나 자리에서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목걸이에 걸어 몸에 지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반지보다는 팔찌나 발찌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신구는 양띠의 예술적 감각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찌는 양띠에게 매우 좋은 장신구로 땅의 기운을 직접 받아들여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은 두 가지 띠, 말띠와 양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띠들은 어떨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쥐띠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금과 상생 관계입니다. 따라서 금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백금이나 은 재질의 반지가 좋습니다. 소띠. 소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을 생성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소띠는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반지보다는 단순하고 견고한 디자인의 반지가 좋습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으로 금과 상극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반지보다는 나무나 옥 같은 천연 소재의 장신구가 더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도 목의 기운이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 때문에 가벼운 금반지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무겁거나 큰 반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과 친화력이 높습니다. 금반지가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반지를 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뱀띠. 뱀띠는 화의 기운으로 금과 상극 관계입니다. 그러나 뱀띠의 지혜로운 성격 때문에 작고 섬세한 금반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금반지가 그 기운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보석이 박힌 반지가 좋습니다. 닭띠. 닭띠도 금의 기운으로 금반지가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화려하거나 무거운 반지보다는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좋습니다. 개띠. 개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띠의 충직한 성격 때문에 의미 있는 반지나 가족의 반지가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금과 상생 관계입니다. 금반지가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으며 특히 둥근 형태의 반지가 좋습니다. 오늘은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좋지 않은 두 가지 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말띠와 양띠는 반지보다는 다른 장신구가 더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지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신구를 해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장신구를 찾아 기운을 돋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장신구를 찾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신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